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논산, 계룡을 잇는 국도 4호선 확장 공사로 인해 인근 도로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왕복 4차선 가운데 2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6월쯤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마땅한 대체 도로도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차량들은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무리한 꼬리 물기로 횡단보도가 차량들로 가득 차면서 보행자들은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갑니다. 대전시가 서대전 IC에서 계룡두개 삼거리까지 국도 4호선 도로 확장을 위해 지난달부터 왕복 4차선 중 2개 차선을 막고 공사에 들어가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교통지옥으로 변한 서대전 IC 부근 출근길에 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진점사거리에서 서대전 IC 입구까지 거리는 고작 800여 미터. 하지만 교통정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평소보다 4~5배긴 8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심각한 정체에 시달려야 하는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2~3분이면 출퇴근 시간에 출근이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분 이상 걸려요.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은 5km가량으로 이로 인해 두개 삼거리에서 건양대병원 사거리 사이 약 10km 구간에서 매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국도 4호선 확장 공사는 가스관 지작물 이설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지난해 12월에서 내년 6월로 1년 이상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전에서 논산 계룡을 오갈 마땅한 대체 도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대전 IC에서 계룡 IC까지 이제 우회도로가 있고요. 지금 대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회하는 도로밖에는 없습니다. 대전시는 출퇴근 시간 해당 도로에 교통 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일부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먼저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논산 30.4도, 금산 29.7도, 천안 28.7도 등 올해 최고 낮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 전이 30도, 대전 29.6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2~3도가량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 경제 자유구역 복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천안 수신과 아산 인주 둔포, 서산 지곡 등 5개 지구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천안 수신지구는 미래 모빌리티, 아산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 둔포지구는 AI 반도체, 서산지곡지구는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당진 송산지구는 수소 융복합이 중점 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비는 3조 4,575억 원으로 추정되며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세금과 개발 부담금을, 입주기업은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08년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된 바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카이스트 특임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카이스트가 K 콘텐츠와 문화산업을 접목한다는 취지에서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임명한 건데요. 지드래곤은 AI 기술을 접목해 현장감과 생동감이 넘치는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카이스트 특임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K 콘텐츠에 접목하는 취지에서 카이스트가 그를 엔터테크 연구센터가 설립되는 기계공학과 특임 교수로 초빙한 겁니다. 지드래곤은 앞으로 2년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하고 카이스트의 다양한 기술을 예술과 문화 콘텐츠에 접목하는 공동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 오빠 정도의 좀 학생분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년 말 미국 라스베가스 스피어돔에서 대형 콘서트를 준비 중인 지드래곤은 AI 기술을 도입해 현장감과 생동감이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가수의 없는 자리를 채우는 느낌 이상으로 그 가수의 공연의 다른 컨텐츠 느낌? 약간 부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4에 참석해 VR 체험기구에 탑승하는 등 첨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여준 지드래곤. 올 하반기 7년 만에 컴백을 예고한 가운데 카이스트의 기술이 접목될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술이 완성이 돼 있는 걸 어제만 해도 짧게나마 봐서 사실 지금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고 괴리감이 느껴지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잘 이렇게 조합해서 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개척자로 꼽히는 지드래곤과 카이스트의 만남이 K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빅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개혁신당 지도부가 대전역을 찾아 성심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레일 유통의 임대료 인상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대전역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코레일 유통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 인상은 황금알을 꺼내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라주기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난 5년간 월 수수료 1억 원가량을 내왔지만 코레일 유통 측이 새로운 계약 갱신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매출액의 17%인 4억 원가량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94억 원에 달하는 금 재테크 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징역 8년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일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초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34명에게 94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남편이 부여 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다며 입찰 참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4년 전 대전 하나시티즌 지휘봉을 잡았던 황선옥 감독이 올림픽 대표와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거쳐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황 감독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목표와 달리 강등권으로 떨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전에 주도하는 축구를 입혀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대전 하나시티즌의 기업 구단 후 첫 사령탑으로 부임했던 황선홍 감독. 2부 리그에서 3위권에 머물며 승격 가능성을 높이지 못하자 8개월 만에 물러났던 그가 3년 9개월 만에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경기 대구FC를 잡아내며 꼴찌는 탈출했지만 여전히 11위로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전. 황 감독은 그동안 대전의 경기를 모두 챙겨봤다면서 최우선 목표는 강등권 탈출, 나아가 중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이 강등권을 빨리 벗어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팀이 돌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이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 위주로 전력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포항과 서울 등에서 보여준 직선적인 패스를 이용한 선글군 축구에서 벗어나 점유율 기반의 주도하는 축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티즌의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지배하고 주도하는 축구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황 감독과 첫 훈련을 가진 선수들도 A매치 휴식기 동안 하나로 뭉쳐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들을 좀 하나로 확 잡아서 저희들을 다시 경기장 안에서 저희가 정말 신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을 수장으로서 잘 잡아주실 것 같아서. 황선홍 감독 취임 후 하나시티즌이 맞붙는 첫 상대는 공교롭게도 황 감독이 선수와 감독 생활을 모두 경험했던 포항 스틸러스.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실패 등 황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당장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항 원정에서 10여 년 만에 대전이 잡아내는 경기를 가져간다면 이 여론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황선홍 감독을 중심으로 뭉친 대전이
A매치 휴식기 이후 본격적인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술에 취한 채 119에 상습 신고를 한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대전에서 술에 취한 채 119에 갈비뼈가 아프다며 신고한 뒤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발로 차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대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이 반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9분쯤 아산시 득산동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전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런데 충청의 젖줄인 금강과 대전의 주요 하천에서는 준설과 보재가동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들의 이야기를 조영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굴삭기 여러 대가 땅을 파내고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연신 하천변으로 오갑니다. 대전시가 42억 원을 들여 여름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하천 준설 작업 현장입니다.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의 17개 교량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준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물이나 환경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강행하고 있다. 한편 홍수기 전까지 이번 하천 준설을 마무리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천에서 파낸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와 자갈 등이 섞인 골재 매각이 당초 계획과 달리 8차례나 유찰된 겁니다. 이거를 사갈 사람을 지금 입찰을 계속 했는데 사업성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애당초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완료하려 했던 준설 기간도 7월 말까지 늘어났습니다.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재가동을 위한 정비 공사를 마친 세종보 인근 둔치에선 환경단체들이 2달째 천막 농성 중입니다. 4대강 16개 보 중에 사실 유일하게 개방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선 오는 10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라는 2차 계고장까지 보낸 상황이라 향후 고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환경단체는 공주보 담수로 국가 명승인 고만어로 모래톱이 훼손된다며 환경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 여름 홍수기를 고려해 세종보 재가동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 지역 곳곳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와 국회, 언론 등 정무기능 총괄을 위한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김경훈 전 대전시 의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1967년생인 김 전 의장은 대전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5대 대전 중구의회 의원과 6, 7대 대전시의회 의원을 거쳐 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4월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도전했다가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저녁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복지부 2급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복지부는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여중생 등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최대 장기 2년형을 선고받은 10대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0월 천안 동남구의 한 공사장에서 여중생 1명과 초등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장기 2년형을 선고받은 10대 일당 4명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군이 멸실된 홍주읍성 성곽의 생생한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발굴 조사에 착수합니다.
내년 8월까지 조양문 남쪽에서 농협 오간 지점까지 2,770제곱미터를 정밀 발굴해 성곽 잔존 양상을 파악하고 이후 복원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